안녕하세요. 이의용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시험에 풍덩 빠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수업이라는 것, 공부를 한다는 것, 어떻게 공부를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봤죠. 왜냐하면 공부를 잘 해야 그걸 가지고 시험을 잘 볼 거니까. 근데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 보는 기술을 아무리 강의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기는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이죠. 자, 풍덩 빠져야 됩니다. 풍덩.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준비 방법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단 평상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마음에 풍파가 생기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굉장히 차분하고 당황하지 않고, 기억나세요? 수능 보러 갈 때 진정제 먹고 갔던 생각. 항상 좋은 결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긍정심이 시험 결과를 좌우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두 개의 반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보기 전에 약 5분 동안 각각 모든 학생들이, 이쪽 반은 그날 굉장히 기분 좋은 일 5가지를 생각해서 쓰게 했고, 이쪽 반은 반대로 기분 나쁜 일을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는데 두 반의 평균 점수가 약 10점 정도 차이가 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자신이 어떤 그 마음 상태로 시험을 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리고 2주 전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그 벼락치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냥 어느 날 몰아서 시험 공부를 하는데 사람이 잠도 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컨디션이 나쁘면 다 망해버리죠. 2주 전부터 뭐를 하셔야 되냐면 컨디션 조절을 하셔야 돼요. 시험 공부. 한두 시간 조금 잠을 줄이게 되잖아요. 그래도 몸에 이상이 없도록 컨디션 잘하고, 어떤 그 건강 상태, 감기에 걸린다든지 이렇지 않도록, 또 무리하지 않도록, 또 찬바람 쐬지 않도록 그런 건강 관리에 대한 조심도 하면서 이제 계획표를 잘 짜서 시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대개 이제 시험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낮은 학점짜리 좋아하는 수업만 자꾸 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 큰 학점, 3학점짜리 흥미없는 수업을 어떻게 극복하고 돌파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또 더군다나 평상시에 공부를 잘 해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큰 그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제 개념만 공부하지 말고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과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런 것을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따르지 않고 실천이 따르지 않고 개념만 공부를 해서는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컴퓨터가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되죠.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그 교재의 저자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저자인 경우는 거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특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책에 있는 문제들 같은 거. 그건 교수님이 그 단원에서는 정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고 고민해서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애착이 많이 가겠죠. 이런 것이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맞는지, 수업 시간에는 그냥 이렇게 넘어갔지만 이게 맞는지를 교수님을 찾아가서 한번 여쭤본다면 교수님하고 얼굴도 사귀고, 또 교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교수님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험 잘못 보고 나서는 시험 점수 올려달라고 갑자기 뭐 아는 척하고 그러지 말고, 이런 공부와 관련해서 교수님하고 자주 만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시험 어떻게 준비하게 하는 게 좋은지도 물어본다면 좋은 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소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교수님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 가르쳐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할 때 가서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거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등록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을 글쎄 적합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활용해야죠. 교수님을 잘 활용하는 게 수업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자기가 한번 내보세요. 내가 교수라면 어떤 문제를 어떻게 낼 것인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시험을 볼 때 어떻게 시험을 봤느냐면요. 학생들이 하나 내지 두 개의 문제를 시험 전에 출제를 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중에서 가급적 제가 시험을 문제를 선택해서 내줬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걸 출제해 보면서 왜냐면 출제 잘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야 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독서실 같은 데서 이렇게 꽉 막힌 데서 시험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어떠세요? 굉장히 넓은 개방된 그 공간에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독서실 같은 데, 집 같은 데는 공부하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실제 시험장과 똑같이 개방된 곳, 그런 데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제 상황과 비슷해서 도움이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공부짝 두세 명을 꼭 같이 구성해서 그래서 이제 집단지성 같이 공부하고 토의하고 그 세 사람이 다 똑같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하지 말고 이건 경쟁의 상대가 아니다. 우리 셋은 함께 간다. 그래서 서로 공유하면서 수업 내용을 서로 가르쳐 주고 배우고 그러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시험 때 아주 지키기 어려운 게 충분히 자는 거죠. 왜 자야 되느냐? 잠이 부족하면 뇌 활동이 저하되거든요. 우리가 피곤해지면 기억한 게 자동으로 삭제가 돼 버립니다.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린다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우리가 USB가 이제 망가진 데다가 이걸 저장을 하면 나중에 안 나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각성제 먹고 막 버티고 그래서 뇌가 지쳐버리면 이해도 안 되고 기억한 것이 나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충분히 잠자는 거 중요하고요. 식사 제때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운동이거든요. 뭘 먹는다는 게 이렇게 음식을 씹을 때 뇌가 이렇게 좀 각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도 제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음 시험 준비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고사를 지금 치르는 과정이라면 중간고사 최선 다해야 되지만 중간고사 끝났으면 기말고사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죠. 시험 끝났다. 그래서 풀어지고 그런 거는 이제 강제로 시험을 보는 구조에서 고등학교 때 대학 가기 위해서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익혀진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내가 좀 제대로 공부를 보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서 다음 시험을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시험 치르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험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잘 봐야 될까요? 잘 보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도 시험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지 이렇게 낸 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채점한 건데 이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걸 읽을 수가 있겠어요? 머리에 잘 들어옵니까? 이렇게 쓴 것이? 이게 교수님들은 여러분이 쓴 답안지를 다 읽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이게. 자, 이렇게 흐린 글씨, 자기
독특한 필체, 이걸 교수님이 읽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빡빡한 내용들, 이걸 어떻게 읽을 수 있겠어요? 자, 이게 뭐 몇째 줄을 읽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거든요. 또 이런 파란 글씨 같은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약간 좀 보기가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험지를 딱 이렇게 마주 펴놓고서 마주하면 교수님이 "아, 이건 좀 읽어봐야 되겠다. 아, 이거 뭐지? 이건 뭐 어떻게 이걸 읽어?"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읽고, 읽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제껴 놓습니다. 그럼 자꾸 밀리죠. 그럼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시험지에다가 막 써 놓은 것을 교수님이 엄청나게,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 신경을 써서 정성을 다해서 읽느냐? 그럴 리가 없죠. 예. 자, 이 학생은 그래도 번호를 이렇게 붙여 주니까 읽기가 참 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학생은 어때요? 훨씬 읽기가 수월하고 눈에 싹 들어옵니다. 글씨도 보기가 편한 글씨이고, 이렇게 띄어쓰고 글자의 크기, 문자의 크기도 적절하고, 그래서 읽기가 참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문장들이 짤막짤막해서 읽기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면 이 시험지를 보는 순간 가장 많은 신경이 쓰이는 곳이 저 시커먼 데거든요. 그게 아니라 시커멓지 않은 부분, 여러분이 쓰는데 신경이 쓰이게 해 줘야 되겠죠. 자, 이 학생도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시험지를 잘 읽을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돼 있죠, 이런 것도. 교수님이 보시기에 참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건 뭐 굉장히 좋으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맞게 썼느냐 안 썼느냐만 생각하지, 내가 표현한 것을 교수님이 읽기가 편한가 편리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편하고요, 번호는 써 놨지만 아주 무성의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에 답안지는 뭐 읽을 것 같잖아요. 한번 읽어 볼 만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반대의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시험지를 보면 뭔가 알고서 제대로 정리정돈을 한 것 같은지, 아니면 이 같은 경우는 잘 보이질 않잖아요, 글씨가. 그러니까 펜슬로 쓰면 안 됩니다. 꼭 진하게 잘 보이게 펜을 가지고 써야지 상대방에게 읽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진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읽기 편하게 정리를 잘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칭찬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네, 이렇게 번호를 써 주고 그 번호에 맞춰서 넉넉하게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보게 해준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또 어때요? 여러분들 시험을 보다가 뭐 답을 모르겠으면 또 모르겠다고 한마디 써 주는 것도 이왕이면 좀 친절하지 않습니까? 1번 빼먹고 그냥 2 번부터 쓴다든지, 그렇게 하기보다는 번호를 빼먹지 말고 꼭 쓰고, 아는 건 쓰고 모르는 건 비워 둔다든지, 또 "내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 줘야 보시는 분도 좀 뭐랄까, 성의 있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자, 인제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데, 여러분이 쓴 답안지를 채점하기 편하게 좀 작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가독성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또 이독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가독성과 이독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독성이라는 것은 눈에 글자가 들어오느냐는 겁니다. 글씨의 크기, 또 진한 정도, 그리고 이제 글의 어떤 글줄의 길이, 행간, 뭐 이런 것들이 일단 눈에 들어와야지 읽어 볼 거니까, 그게 가독성이에요. 자, 이독성은 뭐죠? 이독성이라는 건 글을 이렇게 봤을 때 의미가 전달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 어느 정도인가, 그게 인제
아주 좋다, 쉽다. 그렇게 해서 이독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쓰기 같은 거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머리는 우뇌와 좌뇌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른쪽 뇌는 항상 그 가독성이라는 게 뭐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림을 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윤곽을 이렇게 봐서 그 다음에 이독성을 가지고 해독을 하는 거죠. 의미를 알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독성과 이독성이 좋아야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교수님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샘플을 보셨습니다만은 글씨 큼직큼직하게 쓰셔야 되고요. 특히 교수님들은 연세가 많이 드시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큼직큼직하게 쓰시고 진하게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분단 나누기, 번호 붙이기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서 다시 말하면 편집을 잘해야 돼요. 리포터 쓸 때 같이 편집을 잘해줘야 된다는 게 이게 가독성의 부분이에요. 이독성의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글이 이해가 갈 수 있게 좀 짤막짤막하게 쓰면 좋겠고 교수님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써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이독성입니다. 이 부분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뭐 시험 때도 그렇지만 리포트에도 똑같은 경우인데 문자를 막 쓰면은 상대방이 이해할 것이다. 이건 굉장히 나쁜 생각입니다. 문자 지상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전체를 그림을 보고 그리고 나서 내용을 분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의 표현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뭐 문자나 차트나 데이터 뭐 이런 거 이미지 이런 것은 적절히 구사해서 쓰는 게 좋죠. 여기 한자 역지사지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상대편 입장에서 보자는 겁니다.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쓴 바다학교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제가 하나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자, 1절은 숭어는 복사꽃 필 때, 밴댕이는 보리 벨 때, 농어는 여름에, 전어는 가을에, 낙지는 산에 단풍 들 때가 제일 맛있지. 꿀꺽. 어부들에게 뱃놀이꾼들이 이제 어부의 강의, 이제 수업을 듣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근데 이제 2절은 뭐냐? 1절은 고기를 언제 잡아먹으면 좋은가?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2절은 복사꽃 필 땐 숭어, 보리나락 떠내려올 땐 밴댕이, 여름엔 농어, 가을엔 전어, 산 단풍 그림자 비칠 땐 낙지, 몸 조심해야 된다. 알았지?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고기를 잡아먹는 입장이 있고요. 그렇다면 잡혀 먹히는 고기들이 또 언제 뭘 조심해야 되는가. 똑같은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이제 뭐가 나오는 것이죠.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저의 오른쪽엔 여러분에게 왼쪽이 되는 것처럼 입장을 바꿔서 교수님의 입장이라면 내가 시험에 어떤 내용의 답을 쓰는 게 좋고 교수님이라면 내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게 편할까. 제가 이제 한 학기 내내 매주 리포트를 내게 했는데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보면서 학생들이 몰랐던 게 이게 교수님 입장이라면 내가 쓴 리포트를 읽질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입장을 바꾸면은 뭔가 해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필기시험을 마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시험을 마친 후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말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몇 점 나왔나, 점수를 가지고 뭐 성적도 매기고 합격자를 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학교라는 데는 성적을 매기는 데가 아니라 공부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 모르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학생들이 어느 부분을 알고 어느 부분을 잘 모르나. 그래서 만약에 성적이 낮게 나왔다. 그러면 아, 학생들이 이 부분을 모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게 그 피드백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공부예요. 그래서 15주, 16주 중에서 두 번이나 시험을 보잖아요. 필기 시험을. 또 어떤 분은 매주 보기도 하지만, 그래서 알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니까 시험을 봐서 모르는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면, 검사가 되면 그 모르는 부분을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시험도 공부다. 그러니까 답안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라. 교수님에게 꼭 여쭤봐라. 두 번째는 귀인 이론이라는 건데, 귀인 이론은 시험을 잘 봤을 때 왜 잘 보게 됐나, 그걸 따져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을 못 봤을 때 왜 시험을 못 봤는가. 그래서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사람이 있고 바깥에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서 찾는 사람은 뭐죠? 내가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잘 나왔구나. 내가 공부를 안 했고 방법이 나빴더니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왔구나. 이렇게 해서 원인을 나한테서 찾는 사람이 있고요. 아, 시험 말이야. 이게 정말 재수 되게 없어. 어? 그래서 시험을 못 봤어. 내가 공부한 게 안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원인을 바깥으로 돌리는 거예요. 또 시험을 잘 보고 봐놓고서는 한다는 소리가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잘 봤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약간 다음 학기에도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되죠? 그 앞에 학생 경우에는 내가 공부를 어떻게 열심히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학생의 경우에는 재수가 좋아야 되고 운이 좋아야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재수가 좋고 운이 좋게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공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력한 만큼만 거둬라. 너무 많은 점수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격려해 줘야 돼요. 열심히 고생했잖아요. 잠도 좀 못 자고 딴 거 하지 않고 열심히 집중해서 하느라고 머리도 좀 아플 것이고, 그렇다면 애를 쓴 자기 자신을 내가 스스로 격려해 주는 것, 이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자기를 격려해 줄 사람은 자기 외에 없는 거죠. 그런 노력을 여러분 하시라는 말씀을 들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제 강의 이제 들으셨는데 어떻게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말고도 시험 잘 치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또 댓글로 올려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시험을 피할 수는 없죠.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험을 피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든 시험을 잘 치르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함께 중요한 것은 리포트죠.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학생들이 리포트를 잘 작성할 것인가. 우리가 리포트 쓰는 법을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리포트만 계속 쓰게 하고 있잖아요, 어느 학교든지. 그래서 제가 6개의 그 리포트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여기 올려놨습니다. 물론 제가 쓴 굿 리포트라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의 한 15분짜리, 12분짜리 이거 6개만 좀 번호대로 잘 들으시면 여러분 리포트 굉장히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 리포트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를 공부를 안 하고서 4년을 마치면 어떤 문제가 오나요? 사회생활 하면서 리포트를 못 쓰게 돼요. 직장 사회에 가면은 리포트를 쓸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리포트 쓰는 법을 배우지 않고 졸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꼭 이 자료를 보시고 공부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차례에 걸쳐서 시험에 풍덩 빠져라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편에서는 제1편에서는 내용이 거의 이제 수업에 공부에 풍덩 빠져라는 내용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하는 이 두 번째는 시험에 풍덩 빠지는 방법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시험을 잘 보고 대학생을 멋지게 성공적으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